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교과, 학종, 그리고 수능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해야 될까? 이거하고 이게 더 많다는데 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월진에 왔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진회가 저기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야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주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월진회를 시키는 것도 실은 대학 때문입니다. 어머니 얘기하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활동이 학종에 들어가니까 생기부에, 그리고 다른 아이들 만나서 자극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건 여전히 유효하죠. 좋은 아이들 만나면 자극이 됩니다. 특목자사가 뭐 아마 연구하고는 살아남겠죠. 외고 정도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얘기로 곧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자사고 못 없앤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마 어머니들 중에도 우리 지역에 대전에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 교육감 찍어주실 거예요? 안 찍어줍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굳이 정치적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월진의 외부 활동이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면 똑같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 다 했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최소한 세모는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올해 한 것 중에 인상적인 활동 뭐 있나요? 월진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뭐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아이가 재밌어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들 보기에 오 저거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활동 뭐 있어요? 월진에서 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명사 인터뷰요? 누구 만났나요? 국회의원요? 과학자, 그러면 외부에서 만난 건 여전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교 안으로. 아이들이 저거 하고 나서 뭐 했나요? 저거 하고 나서 저 사람들 만나고 명사 인터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 활동이 뭐 하죠? 월진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만나고 와서 공부 대질나게 잘했구나 하고 끝인가요? 뭐 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가기 전에요? 무슨 준비를 해서 가죠? 질문지를 아, 질문지 작성이요? 네, 질문지 작성.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지식으로 이 학생들이 이게 여기나 여기에 어떻게 갈까요? 저 방법을 찾으셔야 월진애들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방법이 진짜로 없을까요? 동아리. 저는 약간 태초부터 삐딱하게 태어나서요. 동아리 얘기했으니까 동아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렇죠. 야, 나 니네 저거 안 할 거야. 니 혼자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여기 월진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 충남고든 서대전고든 모두가 같은 학교에 진학한다면 계속해서 그 활동을 으쌰으쌰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다 찢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동아리가 가장 좋긴 합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듭니다. 여기가 제가 듣기로 봉사 점수가 주어진 그 단체니까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가면 시간 기록 외에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기재하지 않겠다. 외부 활동은 학교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기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네요. 동아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만들어지면 그것만큼은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문이과니 진로가 뭐니 쪼개지면서
개별적인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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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관이 원하는 게 달라지면서 자율동아리 목표가 달라지면 또 그것도 힘듭니다. 똑같은 월진 학생이 모였는데도 야 나는 아나운서 할 거고 나는 정치에 관심 있어 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하면 오늘 물건 팔겠는데요. 어머니들 표정들이 제가 뒤에 꺼내서 옥장판 사세요 하면 다 사실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잘 지워지나요? 네. 그리고 행특과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머릿속에 혹시 칸막이를 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들 생기부가 흔히 말하는 비교과, 자동봉진과 따로, 교과가 따로, 독서가 따로, 담임소진 행특이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을 무너뜨리면 이거 써먹을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아까 어머니 얘기처럼 미기재, 미반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 금지가 아니에요. 활동 금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와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반영, 미기재지 활동 금 진짜로 교육부가 공정성을 위했으면 활동 금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물론 미기재나 미반영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해요. 더 합니다. 소논문도 학교에서 교과 진로를 만들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은 일부러 4%가 안 나오게 학생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ABC 성취만 나옵니다. 그럼 A 맞으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 활동이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무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투사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기자이면 어떻게 써먹으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은 빼고요. 봉사활동은 빼고 자율활동과 동아리와 진로활동에 뭘 하면 좋을까요? 월진대를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진대를 머리에 두고. 내용을 뭐 넣을지. 그리고 올해 한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다 학교 공부를 한 지 오래됐고, 뭐 특별히 학원 강의 정도의 직업이 아닌 이상 아이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이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과학은, 수학은 멀리 있더라도 사회계열은 대부분 다들 성인이니까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사탐이나 국어 중에 어딘가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럼 외부 활동이란 뭐 쓰냐입니다.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행평가를 내지 마라. 교사가 확인할 수 없는 수행평가는 낼 수 없고, 그리고 생기부에도 기록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월진회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해온 거니까. FM대로 하면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학교처럼 2시간이나 3시간 연강이 아닌 이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온 얘기가 고자기가 쪽지 시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 안에 학생의 학습 성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제 건 아니죠? 네. 이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온라인 개학이잖아요. 교육부가 어떻게든 학교로 가게 만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공정성 강화 방안 하면서
교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생기부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EBS 강의 그냥 올려놨잖아요. 교사와 쌍방향 소통이 안 됐어요. 이제 인천에 가면 포스코가 되게 유명한 자사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해왔어요. 토론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걔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반고 애들은 EBS 강의만 들었으니까 심지어 또 그 얘기 나왔어요. 밴드나 카톡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경우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생기부에 적지 말라는 규정이 또 생겼습니다. 실은 일반고 선생님들이 아이하고 쌍방향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을 썼어요. 밴드창을 만들어서 반장을 뽑거나, 그럼 실은 반장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권상아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엄마가 밴드톡에 권상아 한 표라고 해서 권상아 반장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반장 선거도 무효예요. 되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지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로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학교는 수업은 뭐 지금 2학년들이 하게 되면 뭐 격준이, 주당 1N이 뭐 오전 오후 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업은 생기부를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일 거예요. 자, 오늘 자, 뭐 할 거 있어? 그래, 너 그래.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연결할 고리가 보이면 월진에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면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대학이 그 고교 추천 전형이 늘렸습니다. 비율이 4%, 5%. 흔히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대부분 교육률 높일 거니까 소위 말하는 10개, 15개 대학을 바라시잖아요. 그 대학들이 현재 고2부터는 고교 추천, 학교 연계라는 전형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어서 변형 학종이에요. 고대학 같은 경우는 8대2예요. 내신이 80%입니다. 80%. 그리고 서류가 20%예요. 그럼 이건 교과 전형으로 봐요. 근데 실은 고대를 쓴 애들 생각하면 앞에 80%가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 20%가 합격을 결정할 거예요. 성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어요. 연대는 면접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1단계 70, 면접 30이면 1단계 통과한 애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갈 때 우리 아이 수능이 약한데 수능 최저가 없네?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내신이 극강이거나 생기부가 극강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어국은 교과밖에 없습니다. 교과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나는 1학년 때 중간고사 보고 지금 이제 애들이 많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학종은 안 될 것 같아서 정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안 봤으니까 그런데 보고 나면 집에 가면 학생들이 그 얘기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셔도 됩니다. 네. 입시에서 저 셋 중에 먼저 포기하는 놈이 대학은 한 단계씩 떨어집니다. 셋 다 가지고 다니는 놈이 6개 중에 갑니다. 이과로 하면 스카이, 그리고 카포 5개잖아요. 그죠? 5개 중에 갑니다. 저거 하나 포기하면 그 다음 대학 가고요. 하나만 남으면 직어국 아래로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이 정시를 40%로 늘려서 2월 생각하면 5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은 4학년 생각하면 정시 올인하면 됩니다. 작년에 한양대나 성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는 정시에 재학생 비율이 67%, 재수생, N수생 67%였어요. 그리고 뭐 대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시는 지방 아이들을 위한 전형은 솔직히 아닙니다. 네, 아주 냉정하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교 1등한 친구들 말고 이제 강남에 가면 엄마들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와서 수학 공부하면 서울대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하면, 영어 공부하면 이미 영어 공부는 중1, 2쯤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애들과 아니면 재수생을 상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고 생각하면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부모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저 세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따로, 학종 따로, 정시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려 그러죠. 지금 3학년들이 그럽니다.
그 내신 준비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중간고사를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3학년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EBS 교재예요. 그럼 EBS는 수능 연결이 70%, 물론 이제 70% 사실 개뻥입니다. 뭐 개뻥이긴 합니다. 여튼간에 그렇대요. 그럼 EBS를 가지고 공부하는 중간고사를 안 보겠다는 건 그러면 뭘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월진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탐구 보고서, 탐구 조사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세종에 다니는 지금 현역 3학년이에요. 이 학생이 월진회 학생은 아닌데요. 자, 이 학생은 어문계열을 지원할 거예요. 꿈은 아나운서나 기자예요.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이 지리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지리를 배우면서 대전이 갖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죠? 그럼 제가 학생한테 시켰습니다. 어문 계열이니까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국어 과목에 했어요. 얘는 지리 과목에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사투리가 대부분 산맥을 기준으로 나뉘더래요. 이건 학생이 찾아본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만 했어요. 그래? 그러면 대전이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대요? 라고 지리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리를 했으니까 국어 시간에 이건 어떻게 했더니 찾아봤더니 그리고 충남대에 그런 연구소가 있더래요. 그럼 자료가 있어요. 사투리와 지리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사투리 같죠? 하나 더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국어에 2개를 했어요. 사투리가 우리말의 기원, 사투리 표준어만 써야 되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어머니들 보시기에 여기 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보세요. 만나는 사람 중에 명사 인터뷰가 기억에 남으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모두가 똑같이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월진회를 계속하고 학교에서 월진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건 다른 애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걔들과 월진회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주어진 활동에 참가했어요. 그러면 사전 인터뷰지를 만드는 건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했으니까요. 너랑 나랑 똑같은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똑같이 적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푸시가 조금 필요한데요. 뭐 그건 어머니들이 영장이고요. 그러면 저기서 이 과학자 중에도요, 어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야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크게 관심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학자 만나서 요즘엔 이런 게 유행입니다. 공대생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가 나도 똑같이 공대생이긴 한데 이 교수님 만난 게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럼 나의 질문은 뭘 하면 좋을까요? 공학자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면 영어 원문도 있고요. 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나는 화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인터뷰에 간 사람이 기계공학 교수님이네? 라고 하면 생기부에 기계공학자 교수를 만나 진로 인터뷰를 하면 적으면 도움이 안 돼요. 실은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 학생이 그거 적어도 도움 안 돼요. 단순히 만나고 안 만나고가 입시에 영향이 있다면 월진에 목숨 걸고 해야죠. 만나게 해줄 거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월진회에서 카이스트의 기계공학 교수를 인터뷰 갔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질문은 나는 기계공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의 마인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거 별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고민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술이 과학이 가치 중립적인가, 내가 만든 기술이 반드시 세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에요. 누군가는 제초제를 만들었는데 그 제초제가 화학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러면 이 과학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그 자율주행에 관심 많은 빅데이터나 기계공 애들이 하는 게 책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책들이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예요. 개발자냐, 제조자냐, 운전자냐, 국가냐.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이게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고민이에요. 그러면 나의 질문은 나랑 관계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갔다 와야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뭘 찾을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그 월진회가 아니라 일진회도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절대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고민이 어떡하지? 이걸 해야 되나? 도움이 될까? 라고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하는지를 고민하시면 실은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런데 막연히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려고요 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머니들이 전화 오죠. 괜찮은데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가요? 얼마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우리도 할만해요. 네,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간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어머니가 보기에는 저거 신박한데? 저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못 움직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실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시키는데요. 야, 하지마! 왜? 라고 하고 어느 순간 객관식 문제만 죽어라고 골라왔어요. 제가 설명회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3번을 골라서 맞아오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졸라 똑똑하네.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그래서 왜 3번이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3번이 정답이라고 골랐더니 왜 물어보냐고 라고 합니다. 3번 고르는 것만 잘해요. 근데 왜 3번이냐고. 그럼 2번은 왜 아니냐고 말하면 못합니다. 이걸 빨리 깨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주에 있는 2학년 학생인데요. 남학생입니다. 성적이 제법 좋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 학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본 질문이 3번입니다. 어머님은 매달 저한테 돈을 꼬박꼬박 내셨어요. 3번 물어봤으면 3번. 그리고 생기부 적을 때 학생이 보냈는데 다행히 제가 보내준 걸 어떻게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때는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러려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사춘기 중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가 되면서 어머니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이 아깝지. 이 정도 되면 어머니도 할 만큼 했고. 그런데 다행히 이 학생이 수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긴 했습니다. 한 달에 6번 이상을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인강을 들으면서 이게 실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어머니 빨리 안 바뀌어요. 그리고 빨리 바뀐 애들은요,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밴드에서 생기부 읽어주기라고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합니다. 그걸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 말로 5덕, 10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공대 애들은. 그럼 실은 제가 그 생기 보고 제가 배워요. 미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컨설팅 받은 것보다 훨씬 힘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이게 직업이긴 하지만 이 학생과 얘기를 하면 제가 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는 질문에 1차적인 피상적인 답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 질문이 닿지 않는 이상 그 학원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3번을 모르겠어요. 3번은 2번이야? 네. 가 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능 학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이 제가 3번 얘기하면 저는 3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실은 그 질문이 되면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고3인데요. 내일 모레 원서 써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화투 시간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진로와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탐구보고서를 쓰래요.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고3인데요. 성적도 2등급 초반이기다 1등급 후반이에요. 공부 잘해요. 착해요. 너무 착한 거죠. 진짜 그런 애들은 카톡에 손 넣어갖고 꺼내갖고 막 때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럴 거냐?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그 친구는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전화기에 있습니다.
생명공학 2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인데요. 생명 2에서 건축학과 관련된 진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네. 네, 어머니처럼 한숨을 쉬죠.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 네. 해가 계속 그러네요. 네, 그렇죠, 어머니. 네. 이제 왜냐하면 같이 보거든요. 이제 카톡방에 저 엄마 학생.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엄마가 보는 게 싫어서 1대1로 물어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합니다만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바뀌는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지 안 할지의 결정은 학생이에요. 왜 할지, 저게 나에게 어떤 게 될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조금만 훈련이 되면 금방 다 합니다. 애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흔히 뭐 요즘에 학생들을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 이제 가끔 학생들이 그 이제 정철의 3위인곡 이런 거 들으면 저도 두들겨 맞고 공부했던 세대라, 그죠? 그 문구가 기억이 나요. 학생이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너도 맞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맞으면 돼. 그런데 맞으면서 가르치던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어머님의 고민이 100번이 됩니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답을 기다려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아까 그 건축학과인 학생이 그렇게 답답한 질문도 하지만 이 학생이 수특 강의를 들으면서 그 수특 지문에 올해 이런 게 국어 지문에 있었대요. 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9가지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띡 찍어 보냈길래 어쩌라고?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갖고 뭐 할까 했더니 뭐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어차피 건축물도 아름답게 만드는 게 하니까 판단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봤더니 책이 있어요. 건축물의 미 판단 기준이라는 책이. 학생이 그거 할 거예요, 계약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그전에 보면 이거 미술이나 음악에 되겠지. 그 글이 미술 음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거 보면서 본인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교과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교과에서 안 받아주면 비교과로 가자, 진로로. 아니면 자율활동으로 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PPT를 안 만들기 잘했습니다. 네. 네. 보세요. 자. 아이고.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요. 생기부가 따로 놉니다. 흔히 학생들의 생기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비교과에는 진로만 차발 해놓고 교과는 수업 내용만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을 어머니 우리 이렇게 쓰면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포가 있습니다. 대학서에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편집상에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뭘 아느냐 묻습니다. 뭘 아느냐. 최소한 네가 가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명확하게 써갖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대학이 20위권을 벗어나면요.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아이들이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이 되면 성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잘하는 과목이 있지만 5, 6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알아요. 우리 학교 애들이 전 과목을 고르게 잘할 수 없다라고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네가 오고 싶은 학과에 가려서 뭘 했는지 보여라 합니다. 근데 위로 갈수록 왜 그리고 성장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 내가 통합과학 배울 때 A1만큼 세특에 적혀 있으면 자 내가 화1, 화2로 배우면 A2, A3만큼의 인식의 깊이가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서울대가 말하는 학업의 성장입니다. 이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전 과목이 다 진로 과목이고 전공 적합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리는 학교에 따라서 생계부에 적는 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 뭐니까 성적이 조금만 상황에 따라서 목표하는 바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머님 이제 진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월진에도 얘기가 될 거니까요. 자세히 해주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상위권 대학은 셋 중에 뭘 얘기할까요? 찍어보세요. 30%니까. 33%. 상위권 대학은 뭘 얘기할까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계열 적합성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기 얘기 똑같죠? 계열 적합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머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성균관대가 올해 2020 학생부 종합정에 관한 그 책자를 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어문 계열 하나랑 소프트웨어학과 얘기를 했어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 아까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1번고 학생이 도고동무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독일어 수업이 없어요. 그럼 지원을 못 할까요? 전공 적합성만 따진다면 지원을 못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대학 이제 어머니도 아이들한테 가 얘기해 주세요. 상위권 대학은요, 니네가 우리 학교 와서 우리가 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학 능력이고, 그래서 학업 역량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 좋은 애들이 상위권 대회를 가는 게 뭐 어쩔 수 없죠. 전 과목을 고르게 잘 하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말해주는 학업 역량만큼 객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어. 뭐 학종은 뭐 내신 안 보다니 개소리 하고 있네. 근데 개소리가 아니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열 적합성이, 어머니 보세요. 도구 동문을 계열로 하면 어문 계열이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배울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독어 동문을 지원하면서 학교에 독일어 수업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문 계열을 배우는 건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학과가 아니라 독어 동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학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의 기원, 사투리를 조사하면 언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좀 더 나가서 사투리가 문학을 어떻게 풍성하게 했는지를 찾으면 말과 문화죠. 그럼 이렇게 원서를 쓰면요, 대학은 폭넓게 봅니다. 독일어 수업이 없어도, 독일어 응시대회가 없어도. 이렇게 만약에 전공 적합성만 따지면 어문 계열은 전부 외국 애들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월진대를 갔을 때 나랑 진로에 꼭 맞지 않네 라고 보지 마시고 거기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를 따져보세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수학 능력이니까요. 그럼 다시 월진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예요. 그럼 월진회에서 과학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학자 안 될 거예요. 쓸모가 없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사문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글쓰기 역량을 쓰면 됩니다. 누군가 인터뷰할 때 인터뷰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발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글쓰기를 강조하면 국어 세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학생이 그 과학자에게 물을 때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으면 사회교과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의 생각을 묻더라 라고 쓰면 사회 세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진회가 하고 안 하고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월진회 수청을 받고 왔으니까요. 지금 목숨 걸고 월진회는 대학 못 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뽑아갈 거냐예요. 실은 가장 좋은 건 제가 권성학예제라고 늘 얘기하는데 올 때마다 이 월진회 안에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내용물을 학교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과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진로교사가 볼 때 발표를 하거나 담임에게 자율활동 시간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월진회를 직접적으로 월진회를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거 생각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교과목 세특을 적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생기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명을 지우고 손가락으로 가려봅니다. 그럼 이게 그 과목 세특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좋은 생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활동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시간에 진로 발표 대회에서 본인의 꿈인 기계공학에 대해서 뭐뭐뭐라고 발표했음입니다. 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도 차라리 내가 이 과목을 얼만큼 공부했고 이해했는지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이겁니다. 기초 역량과 해당 과목 그리고 해당 과목을 비교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학생이 인문계를 지원하는데 철학과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생기부에 차발차발 돼 있어요. 어떤 학과를 지원할 때 다 도움이 됩니다. 이 학생이 비교 분석을 잘한다고 적혀 있어요. 문과, 이과 다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열 적합성을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에 기초 역량하고 해당 과목 요구하는 거 어떤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대가 목표인 학생의 자, 국어 세특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이 공대를 지원할 거예요. 공대를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뭐 자신의 꿈이 뭐니? 라고 뭐 공대의 미래에 대해서 찾아서 발표하고 적혀 있지 않고 이 학생이 교과 시간에 A라는 작가의 작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고 이 사람이 초기와 작품 활동 후기에 작품에 비교 분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비교 분석이 공대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교수가 훨씬 이뻐할 겁니다. 자신의 꿈인 공대, 공학자에 대해서 찾아 발표하고 어떤 일, 이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나아요. 자, 그리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이 만약에 C라는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남들에게 본인의 느낀 바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 많이 시키거든요. 수행평가 보면 이렇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4컷 만화 그리기를 많이 시켜요. 이걸 시키는 이유는 학생의 이해도를 보기 위한 거랍니다. 그래서 텍스트 매체를 도표, 그림, 그래프로 바꿔 설명할 수 있으면 이 학생의 이해력이 바로 보여요. 반대로 그러면 사탐 과목에 도표, 그래프, 그림을 학생이 말과 글로 바꿔 설명하더라 라고 하면 이해력이 높다는 게 그냥 생기부에 글을 이해하고 분석을 잘한다라고 100번 적힌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럼 이 국어 세특이 공대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훨씬 나아요. 어머니 제가 계열 적합성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해당 과목이 요구하는 국어라는 과목이 바라는 게 뭘까? 문화 작품을 읽고 잘 이해하고 느끼고 표현하더라. 글로 잘 쓰더라는 게 국어 과목이 배우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적으면 되죠. 이제 시립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시립대가 입시가 끝나고 나서 교사들을 모아놓은 연수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각 과목 세특에 진로 얘기를 처발처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좋고 나쁨이 없대요. 단 해당 과목의 학업 역량이나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주목해야 되죠. 그럼 생기부가 국어 과목인데 공대 얘기만 죽어라고 하면 이 학생이 봐줄 건 숫자 나와 있는 내신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대니까 수학, 물론 수학, 물리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업에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를 생각하면 생기부에 적어야 할 게 적어져요. 이게 월지 내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월지는 계속 하면 되죠. 제가 월지 내 1년 커리큘럼 알면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외부 자극, 실은 생기부에서 가장 힘든 게 동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월진에 갔더니 동기가 있었어요 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이 일단 1차적으로 교과와 어떤 연관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이 배우면 이제 목차를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됩니다. 배우는 동안. 그리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과목에 하나 아니면 2개면 됩니다. 생기부는 글자 수 제한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제가 네, 그죠. 제가, 월전회를 조금 이제 폭력단체로 바꿔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잡아서 저녁에 이렇게 가벼운 물리적 마사지를 하시면서 적어주라고 새끼야 라고 하시는 것도 모든 생기부의 작성 권한과 결정권은 교사와 학교에게 있습니다. 이건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주요 과목은 모두 기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셀프 생기부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교육부가 선생님들이 하도 반발을 많이 하니까 구멍을 열어놨어요. 자기 역량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셀프 생기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프 생기부는 금지입니다. 셀프 생기부 흔히 이래요. 완성형 세특을 써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썼습니다. 컨설팅 하면서 학생들 써줘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요. 작년에 급속이는 게 자기 역량 평가 보고서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국어 땡땡땡 학생 국어 자기 역량 평가 보고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이 뭐냐? 거기서 널 뭘 했느냐? 뭘 보고 느꼈느냐라고 적어오는 거예요. 이거 생기부 적는 거 똑같습니다. 이걸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동료 평가서도 교사는 참고할 수 있다라고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서 적어올까봐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 끝나고 막바지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적으라고 하더군요. 요즘 애들은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카톡 옵니다. 선생님, 이거 쓰라 그래요. 그러면 걔랑 저랑 만들어 놓은 거 갖고 보내줍니다. 그럼 그대로 적어내면 돼요. 반칙은 아니에요. 학생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라고. 저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설명회가 교사 상대 설명회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해달라고, 선생님을 상대로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모회나 운영회를 통해서, 그리고 돈도 학교가 내요. 그거 가면. 그래서 원고료 포함해서 2시간 30만원 정해있습니다. 최대치 30만원이에요. 그리고 3.3% 떼고 29만 얼마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각출해 주셨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받으면 서로 찰컹찰컹 돼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요구를 못 하시더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바꿔주십사 요구를 해야만 대학에 갈 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제가 처음에 했죠.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교과 안에서 외부 활동도 교과와 묶고 비교과도 교과와 묶으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야 교과, 비교과, 그리고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이 따로 안 놉니다. 이걸 별개로 생각하면요, 애들 죽어 자빠집니다. 제가 이제 공개자 때 맨날 새로운 죽음의 신죽음의 트라이앵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신, 수능, 논술이었어요. 지금은 내신, 학종, 수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은 다 갇혔어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세 바퀴 안에서 뛰라고. 그러면 이 세 바퀴가, 이 힘든 게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애들 자꾸 안 한다 그럽니다. 엄마 나는 내신을 일단 포기하고 할래. 언니 주위에 이제 엄친 딸들 보면 내신 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 없어요. 일반고에. 근데 특목자산이 되게 유명한 학교 애들은 경쟁이 심하니까 2, 3등급인데도 올 1이 나온다 얘기하지만 일반고 애들 중에 저 집에는 내신이 5등급인데 수능이 올 1등급이래. 없어요. 없어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 학원이 돈 받아 먹으려고 파는, 뭐 대전고에 내신 5등급 자회관 다녀서 수능 개뻑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정신을 늦게 차린 친구들이 있겠죠. 1, 2학년 때 망나니짓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끔 걔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흔하면 뉴스에 안 나오죠. 우리 세상에 흔한 일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드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대한 늦게까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고3들에게도 내신 포기를 결정하는 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결정이 늦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고3도 그럴 판에 아직 고등학생 안 된 친구들에게 셋 중에 뭘 고르겠다라고 정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학년, 5학년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교과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목이 대학이 요구하는 수학 역량이든 계열 적합성이든 드러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월진애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가 빼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부담만 키우고 우리 아이가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극이나 동기부여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걸 학교로 가져가는 건 학생입니다. 제가 이게 직업이고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학교에 제출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처럼 학교에서 이거 적어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작년에 1:1 챗을 학교 선생님한테 서너 번 받았는데요. 이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설명의 PPT를 우리 학교 애들한테 좀 줘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왜 글을 그렇게 쓰느냐? 생기부는 내가 쓰는 건데 왜 학생이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선동질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실은 선동질이 아니고요. 학생들도요, 교사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한 3번쯤 부탁해보고 안 해주면 그때 욕해야죠. 그땐 욕해도 됩니다. 씨발,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어머니, 알아서 해줄 만한 애들은 TV에 나온 영재 애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와, 대단한데? 얘들은 그 영재학교에 나오는 갑자기 중학생들 막 수학 확 푼 애들 있죠? 걔들은 낭주위치라고 바로 눈에 보이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TV에 나와요. 걔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애들이고 대부분은 누구 엉덩이가 의자에 잘 붙어 있냐 싸움입니다. 물론 의대 갈 애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의대를 흔히 얘기하면 타고난 애들 중에 성실한 애들이 간다고 하는 게 의대거든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데 의대가 아니긴 합니다. 의대쯤 되면 걔들은 빼고 나머지 학교 애들은 엉덩이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내가 준 머리가 평균 이상은 돼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엉덩이가 가벼워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교사가 한눈에 알아볼까? 못 알아봅니다. 그저 착한 아이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뭐 할지 찾아가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억지로 지금 어머니들 머릿속에 대학 가려면 진로가 맞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활용 방법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기초 역량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활용할 게 엄청 많습니다. 써먹을 건 그래서 이게 학원 수업과 달리 이런 컨설팅은 학원 강의가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학원 강의가 안 되잖아요. 이 학생이 좋아하거나 과목의 배움이 다른데 똑같은 일반적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어머니들 보기 그러잖아요. 괜찮네. 그럼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왜? 설명 들으면서도 얘기가 괜찮은데 정작 우리 아이한테 꼭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애들이 둘이 있어도요. 둘이 생기부가 전혀 다릅니다. A라는 생기부를 보여주고 따라해봐라고 해도 따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같은 모임 하시는 어머니들끼리라도 생기부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특히 같은 학교에 배정받았으면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학교에 대한 파악도 되고요.
네, 학교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이 학교가 어떤지. 그래야 가서 뒤집든 읍소를 하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과목이 똑같네요. 자율활동은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이 생기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엄마로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 아이 생기부를 보고 이건 이런데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은 학교 안 바뀝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흔히 이제 선생님 얘기하죠. 대학은 니네가 공부해서 가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도 학종에 적용됩니다. 내가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월진의 부분에 대한 얘기도요. 뭘 하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느냐고요. 이 뭘 한 걸 내가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지. 봉사활동이 안 되니까 외부활동이 안 되니까 일단 동아리를 만들어 볼까? 라고 1차적으로 가지 마시고 동아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물론 만들면 좋습니다. 만들면 밖에서 하면 되니까 대신 동아리를 하게 되면 그 담당 교사에게 이 부분을 허락받아야 하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일정표를 짜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 활동으로 지금 한 활동을 안으로 가져 동기로만 만들고 자료로만 쓰면 몰라요. 월진회를 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어쩌면 더 쉽습니다. 동아리는 이제 특히 자율동아리를 만들면 교사가 있고 계획서를 내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쓸 데가 엄청 많아요. 생기부 항목 전체. 그럼 이 학생의 활동을 담임과의 인포가 라포가 좋으면 담임이 행특이라도 적어줍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단체는 지속적으로 하더라라고 적어주면 분명히 기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되면 끝입니다. 생기부는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와 똑같습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학교에 들이밀 물론 이제 기재 금지 사항인 경우에는 네, 가려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는 활동들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고민하실지가 문제고 이제 가능하면 월진 안에서 작은 소모임을 학생들끼리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온 사회가 코로나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애들이 의치한 생명 애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전염병, 검진, 그리고 수학으로 이게 확진 예상 모델 있어요. SEI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있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학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 여기 이제 RNA 계열은 백신이 만들기 어렵다는 게 있어요. 생원, 생투에 가면 조금씩 깊어지면서 학생들이 면역과 그리고 또 면역 폭풍 때문에 20대들이 죽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치한 애들은 다 시켰습니다. 자료 보내주고, 논문 보내주고, 이거 가지고 계약하면 이거 하자라고 다 시켰으면 애들 다 보고서 만들어 놨어요. 낼 거예요. 그러면, 그럼 딴 애들은 쓸 데가 없네? 이제 어른들은 다 아시죠? 경영경제도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소비진작이 나와요. 국가 간에 단절돼서 수출이 안 되고 문제가 된대요. 그럼 똑같은 코로나를 갖고 애들이 모여서 의대 애들만 얘기하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네.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경영경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겁니다. 요즘에 국뽕에 취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모라고 부르는 게 요즘 인터넷 댓글의 유행입니다. 국뽕에 취해 있지 말고, 그러면 코로나 외교가 뭔지, 그럼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저렇게 쥐어받고 싸우는지, 그러면 언론 기사가 엄청 상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국제관계를 어떻게 될지, 그러면 다원주의가 무너지고 다시 신냉전이 된다더라. 미국과 중국이 줄서기를 한다더라. 그럼 본인의 관심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월진회에서 애들이 모여서 진로가 달라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걸 하면 서로 얘기를 하고 그거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배우겠죠. 우리나라는 얼마 드는데 미국은 치료비가 4천만 원이래. 그럼 의료 애들이 얘기해 준 얘기를 경영경제 애들이 비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영 얘기 들면 애들도 그러면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겠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혼자서 낑낑거려서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히면,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의대 갈 거니까 이것만 쓸모 있을까요? 아니죠. 얘도 내 활동에 분명히 소스가 돼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학생들이 진로에 막혀 있으면 저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계열 애들이 멈춰 있으면 저걸 배웁니다. 그러면 그럼 뭐 그래 아니라 나의 학교에서 저런 활동이 있으면 그럼 나는 저거 가져다가 나는 의치한이 목표지만 저걸 경영경제로 국제관계로 과목이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이과 애들도 사탄 과목 하나씩 듣잖아요. 거기에 써먹을 수 있고 국어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배워갑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거든요. 생기부가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애들마다 다릅니다. 주제가 같다고 해서 유불기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진회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월진회에서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에서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냐 중요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코로나19 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소화하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코로나19를 아마 전국에 의치한 애들은 다 할 겁니다. 다. 네. 왜냐하면 교과와 연결되니까 저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생원 생투랑 아예 거의 교과 목차를 딱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도 쏟아집니다. 근데 이것만큼 아마 안 한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19를 하고 안 하고의 유불리는 없겠죠. 누가 얼마나 교과와 묶여서 깊이를 보이느냐가 교과 세특의 차이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들어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공학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외국 보면 그 4발 달린 로봇이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니면 감염되니까. 그러면 애들은 기계공학과 애들 로봇 하면 방역 로봇 기계 얘기할 거예요. 뭐든지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나눠도 손에 무조건 불었습니다.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월진회 모임도 정기적으로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그 전의 활동을 가지고도 쓸 게 있지만 이후에 배워온 걸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각자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제 같이 모으고 묶기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학생들을.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묶여있는 단체니까 정기적으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중에 엄마 아빠 중에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주면 활동이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이제 안 되면 이제 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와야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혹시 학생들보다 세상을 많이 보셨고 세상을 더 살아보셨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돼요. 이 아이들에게 야 이건 그 수학 미적분 모델을 이건 못 알려주고 이건 애들이 해야 돼요. 아니면 학원 다니잖아요. 과외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 수학이 어떤 모델인지 물리랑 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학원 가서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수능 학원인데 어떻게 아니죠. 물어봐도 됩니다. 예측 모델이거든요. 우리나라 건대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데요. 그분이 자기 블로그에 그 모델을 계속 공개하세요. 그래프를. 그러면 학교에 발표할 때 도표 그래프 가져다가 쓰면 도표 그래프를 활용했다고 역량이 또 나올 겁니다. 학교마다 이제 요즘엔 어머니들이 깜깜이 저녁 얘기하시는데요. 학교들이 해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책자를 얘기하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동국대도 기쳤는지 같은 책을 우려먹던데요. 한양대나. 그런데 읽어보시면 대학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내가 입시를 잘 몰라요 라고 해도 그리고 대학들이 예전과 달리 그 생기부 내용을 사례를 되게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이제 그 라인의 대학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대학들이 바라는 게 뭔지 거의 명확하게 인성 부분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인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리더십은 그래서 공동체에 보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흔히 인성을 봉사활동을 자꾸 맞추시는데요. 저랑 권상화 기자랑 같은 반입니다. 둘이 축구를 해요. 그런데 권상화 기자가 얘기합니다. 야, 종익이 너는 왼발을 잘 쓰니까 너는 왼쪽에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적으실 때 자기 팀원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위치를 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동료의 성향 파악 능력입니다. 이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이에요. 그리고 저랑 성화랑 공을 차는데 상대방 팀이 나온 작전 때문에 작전이 안 먹혀요. 그래서 다시 성화가 모아서 야, 종이야 그럼 너 오른쪽이야. 쟤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세특이 이렇게 적힙니다.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빠르게 작전을 바꾸더라 라고 하면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인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과목에도요. 본인이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기초 역량이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흔히 어머니들이 뭐 기타 과목은 뭐 안 적어도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아까 그 그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과생들은 과학 탐구 실험에 일반고도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통 이렇습니다. 가설을 세우고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해서 실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를 처음에 가설과 비교 분석하고 이제 실험을 완성하는 게 실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실험을 내가 전부 다 했다고 하면 대학은 안 믿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 했는지만 적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실험 역량을 어떻게 보이느냐? 되게 쉬워요, 어머니. 그 진로 과목에 만약 이 학생이 아니면 행특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적으면 자, 이 학생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걸 꾸준히 진행해 가는데 처음에 계획과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이끌어 가더라 라고 적으면 앞에 과학과 얘기가 똑같죠. 또 미술 시간에 작품 오면 기술 시간에 뭐 바느질을 한다고 하면 주어진 재료의 성질이나 사용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가더라 라고 적으면 과학실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대니까 과학실험에 실험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목맬 필요 없이 여기가 요구하는 역량이 물론 이제 수학, 과학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과학에서만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기부가 빈약해집니다. 생기부가 신뢰감을 갖는 건 이 학생의 역량이 다양한 교사가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담임이 얘는 공부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 미술이나 기술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 라고 적어지면 이 학생이 과학 탐구 실험이나 화학 시간에 적용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 훨씬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기부를 뭐 어른들 말로 짱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얘기 드렸는데요. 그 기억이 기록을 이긴다라고,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고 흔히 이제 뭐 레토를 많이 써먹는데요. 이래야 됩니다. 뭐든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독서도 기록을 해놓고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 기록을 하면 뭐가 좋냐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연결할 고리가 보입니다. 적고 있으면. 그래야 다음에 넘겨보면서 이거 했어 했네 그럼 이거 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산에 있는 여학생인데요. 거기도 이제 고3입니다. 이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1인 1역할을 뭐 할까요? 제가 또 혼냈습니다. 야, 이 가시네. 또 그렇게 물어보냐? 뭘 하기 뭘 해? 했더니 잘 생각했더니 선생님 저 작년에 그 미세먼지 알림 활동 했는데요. 올해 환기할게요. 왜? 그리고 나서 그 미세먼지가 난 책 국어식 읽어서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기록하고 본인 생기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막연히 이게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어떻게 더 넓혀가고 깊게 만들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기록하지 않고 기억이 요준하면 다음에 자기 역량 평가서를 쓰라고 해도 쓸 게 없습니다. 그럼 안정원 선생님 수업 시간 내용만 적어주시겠죠. 네. 기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실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요. 손에 든 전화기가 엄청 좋아요. 녹음해도 돼요, 말로. 근데 걷잖아요. 아니요. 내가 기록을 해놔야 다음에 그걸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학생들 이 좋은 전화기로 그 아이돌 오빠 춤만 보지 말고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장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적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관심 있는 것도 질문한 것도 적어놓으면 돼요. 국어 시간에 어떤 시에 시어에 대해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한 활동이에요. 질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질문하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권성아 질문 1회 라고 기록을 해주면 좋겠지만 선생님한테 그럼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따질 거예요. 본인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무조건. 기록하지 않고 바라는 것도 그것도 과한 욕심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기록. 네. 저도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활동 기록지가 있어요. 교과, 비교과. 그래서 뭐 권성아 5월 8일 뭐 국어 시간에 뭐뭐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음 기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참고했고 다 적어놔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본인이 기록을 해놓으면 그 이제 자기 역량 평가서 적을 때 그 중에 내한테 유리한 거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 남는 것만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요. 반드시. 매일매일 교과 수업이 끝나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머니 이렇게 그 교과 비교과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학종을 이게 내신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애들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이게 그 생기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실은 우리 다들 뭐 어디 그 학습법 설명회 가면 복습만큼 종교법도 얘기하잖아요. 그 복습의 시작이
오늘 뭐 배웠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잖아요. 저희의 요즘에 6학년인데 온라인 수업하니까 네. 선생님이 배운 공책 해가지고 네. 하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그거 하는데 애들이 머리 크면 안 합니다. 그거 그런 거.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간단하게 미적분 졸라 어려웠음 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이제 생기부 적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으면 되겠죠.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실은 6개월 동안 기억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1년 됐을 때 적는 학교도 있습니다. 생기부를. 그럼 학생이 기억을 못하면 적을 말이 없습니다.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최소한 3, 4일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야. 근데 이게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있거나 의미 있었던 거 하면 됩니다. 이게 내신용 복습이면 일일이 적어야겠지만 이게 이제 생기부 위한 거면 그냥 어려운 것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는 한 번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려워서 이 책을 찾아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특이사항만 기록하면 돼요. 특이사항만. 네네.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재밌었던 거, 거지 같았던 거. 그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안 하면 실은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체 활동도 학생들이 기록을 해놔야 다음에 내가 학교에 가져갔을 때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가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혹시 먼저 이 단체에서 기록을 해주는 건 이건 우리가 한 거예요. 생기부에 제일 나쁜 게 우리가 한 거 적는 거예요. 생기부는 일기입니다, 일기. 내가 뭘 해 적는 건데, 만약에 여기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어느 교수님을 만나서 무슨 내용 인터뷰했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면 이건 그냥 다 같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쎄빠지게 설명한 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나한테 무슨 말이 재밌었고 뭐가 의미 있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뭘 물어봤는지를 찾아야 쓸 수 있어요. 그래야 남들과 다른 생기부가 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 달을 포기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세 달을 쓰는 게 나는데 이건 나열식이 아니라 조금 거짓말을 넣어서 A, B, C가 실은 내가 A 해서 B를 했어요. B 하다 보니 C를 해야 되니까 C를 해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의 거짓말이죠. 그렇게 적어야 A, B, C가 나열형이 안 됩니다. 네, 이왕이면 그게 훨씬 그래서 실은 자소서가 없어지는 건 학생한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는 건 결코 입시를 한 학생들에게 좋은 현상 아니에요.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중소리 나옵니다. 생기부 적는 기술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있게 생기부를 설계를 못 했는데 그대로 갖다 내면 그냥 A, B, C만 읽습니다. 근데 자소서가 저는 A 하다가 궁금해서 B 했어요 라고 설명해주면 입사관은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아, A, B, C. 그럼 면접에서 물어보겠죠. 이게 진짜로 너한테 동기였어? 라고 물어보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학생들에게 자소서 없어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줄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자소서가 학생의 당락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수만이 같은 데 보면 저는 자소서를 잘 써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대학들이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A, B, C, D 아니면 A 뿔 A, B, C 나누는데 자소서 때문에 A가 C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C가 A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B하고 C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등급이냐 아니면 진짜로 뚝뚝 떨어진 걸 살려서 면접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는 거지 불합격자가 올 수는 없어요. 자소서는 생기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 생기부를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왜 없애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곧 없어지지만 곧 바뀌잖아요. 바뀐 자소서가 쓰기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네모낭짜리가 훨씬 요구사항에 맞게 글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자소서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문항을 뭉뚱그려 놔가지고요. 저는 그때는 안 쓸랍니다, 자소서. 바뀐 문항은 뭐 쓰겠습니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